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여러분. 예.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아, 이번 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삼성전자도 V자 반등 그거는 아닙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은 V자 반등은 조금 힘들고 U자형으로 조금 기간 조정과 점진적 상승, 그렇게 V자로 막 급하게 반등하고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,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그래도 고지까지 가기는 갑니다. 여러분 틀림없이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, 저는 너무 좋은 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게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이 소식,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, 이게 점유율로 확실하게 그때 말씀드릴 때는 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좀 판매가 좀 분위기 좋습니다. 그 정도였는데, 자, 이번에는 1분기 숫자로 나왔다. 자, 그 데이터로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앞으로 전망까지 같이 한번 전달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독이죠. 삼성폰 애플 천국 일본에서 대반전,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겁니다, 여러분. 자, 보시면, 자, 2019년, 2020년, 2021년, 2022년, 2022년은 1분기인데 점유율을 보면 7%, 10%, 9% 가다가 13.5%로 삼성전자가 점유율로 치면 2등이에요. 워낙 지금 애플이 워낙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우리가 13.5%인데,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3.5%가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,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의 사실 불모지예요. 일본 같은 경우에 불모지로 여겨졌던 일본 시장에서 10년 만에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. 1분기에만 일본 시장에서 한 100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는 이 샤프를 제치고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? 일본이 보면 이게 2021년 점유율이거든요. 2021년 점유율인데 애플 45% 거의 속된 말로 미쳤죠. 예, 거의 완전히 쌍끌이죠, 쌍끌이. 그 다음에 소니, 샤프, 삼성전자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4등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올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등인데 2등이 거의 압도적인 2등, 13.5%로 2등인데, 자, 여기 작년 거를 보면 2등이 소니고 3등이 샤프예요. 그런데 지금 3등이 이제 샤프가 됐고 2등이 이제 삼성전자가 됐는데, 샤프 점유율이 9%대 이 정도 나왔거든요. 정확하게 9.2%가 이제 샤프가 3등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2등이 13.5%인데, 지금 여기에 2분기에 출시한 신제품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에 8월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, 여러분? 예, 신형 갤럭시 폴더블 폰, 요것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요게 뭐냐면, 자, 일단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, 자, 2021년도 2등이었던 소니와 그 다음에 3등이었던 샤프, 이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한테 경쟁력이 될까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2021년에 작년에 일본에서는 여러분 2등하고 3등이 뭐였습니까? 예, 소니하고 샤프였는데 2021년도에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보면 삼성, 애플, 샤오미, 오포예요. 샤오미, 오포, 비보예요. 그러니까 중국 폰이 다예요.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에서는 일본 폰이 중국 폰은 안 된다. 세계로 나가면 일본 폰이 중국에도 지금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, 지금 일본에서만 샤프하고 소니가 되고 있는데, 저는 장기적으로 일본에서도 애플 다음에는 삼성이 중장기적으로 거의 굳히지 않을까. 물론 점유율이 30%, 40%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13.5%까지 다시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13.5%까지 올라왔는데, 저는 이제 이 13.5%가
시간이 갈수록 뭐 15%, 16%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는 20%까지 간다. 왜? 제가 방금 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에서 사실 소니하고 샤프는 어떤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. 이제 자국 브랜드다 보니까 선호를 했는데 저는 좀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떤 뭐 반한 감정 이런 것만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슈만 없다면 저는 삼성전자 어떤 폴더블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 격차 이게 특히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이게 뭐 중국 쪽에 그렇게 또 선호하는 것도 아니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넘어설 만한 그런 폰이 없다.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한 20%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13.5%가 점유율 2위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3위가 9.2% 샤프. 예, 애플은 대단해요. 56.8% 거의 뭐 일본 폰은 없죠.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3년에 1분기에 14.1%의 점유율을 나타낸 이후에 10년 만에 지금 최대 점유율입니다. 10년 만에 2013년 당시에는 이 같은 높은 점유율에도 16.2%의 소니에 밀려가지고 3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폰, 그러니까 일본 폰이 없다는 거예요. 글로벌에서.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3.5%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2위를 했는데 이제 소니나 그 일본 폰 같은 경우 샤프나 이런 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 내에서도 경쟁력을 상당히 저는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계속 갈 것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점유율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2위였던 샤프와의 격차를 4%포인트 이상 벌렸다는 점. 이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.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근소한 차이로 샤프를 앞서면서 2위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4%의 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래서 지난해 연간 점유율에서 샤프가 한 10%, 삼성이 한 9.7%였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. 삼성전자 특히 스마트폰 부분에 어쨌든 애플을 제외하고는 삼성을 따라올 만한 특히 하드웨어 부분은 경쟁사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. 왜?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쟁력,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이 어떤 시장성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